너무 늦게 얘기해 주는 것 아닌가요? 김법석. 선생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2달 더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원래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지금에 와서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자의 원망 섞인 말에 나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나는 분명히 1달 전에도 환자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었다. 혹시 내 기억이 틀렸을까봐 지난달 진료 기록을 다시 열어보았다. No more supportive care, only end of life care planning 이라고 적어 놓았다. 항암 치료가 더는 어렵고 이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였고 환자와 그 부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바 있었다. 그때도 환자는 내게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다느니 가망이 없다느니 어떻게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느냐며 화를 쏟아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나쁜 소식을 미리 말해줬어야 하지 않느냐고 뒤늦게 말을 했다고 원망하고 있었다. 끝까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1달 전 그는 내 이야기에서 듣기 좋은 부분만 듣고 좋지 않은 부분은 흘려들었던 모양이었다. 몸에 나쁜 음식은 달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암 환자라면 누구나 치료하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데 있다. 종양내과 의사는 환자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희망을 놓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은 늘 어렵고 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의사인 내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환자가 문제인 경우도 있다. 의사의 문제인 경우에는 내가 반성하고 돌이켜보며 스스로 개선해 나가면 되지만 환자의 문제인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 달라지도록 만들기가 쉽지 않다. 각자 생각이, 살아온 환경이,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드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환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돕는 일이 전부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탓인지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선생님,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60 가까이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2달 만에 정리한단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다. 어떻게 몇십 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을 2달 만에 정리하겠는가? 이 환자는 운영하던 사업체도 정리해야 한다는데 그게 2달 만에 정리될 수 있을 리 없다. 그래도 이 환자는 2달이라는 시간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항암 치료에 매달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삶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한 채 말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보통 사망 6개월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다. 그들은 삶을 정리하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진다는 말이다. 그에 반해 서울대병원 통계상에서 환자들은 사망 1달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다. 삶을 정리하는데 고작 1달의 시간을 가지는 셈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항암 치료를 가장 빡세게 하는 나라이고 여기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삶을 정리할 준비를 한다고 봐야 한다. 항암 치료에 의한 항암 치료를 위한 이라고 해야 할까? 의사가 더 이상 항암 치료가 어렵다고 해도 많은 환자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명목 아래 믿을 수 없는 보완 대체의학에 헛돈을 쓰거나 항암 치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연명 의료를 받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에 안타까울 때가 많다. 삶을 마무리할 최소한의 여유도 없이 마지막까지 일을 써다가는 것이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지금의 우리 모습이다. 내가 경험한 바로 한국은 살기도 힘들지만 죽기도 힘든 나라다. 물론 의사인 내 마음속에도 항암 치료 중단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 아직은 쓸 수 있는 약이 남았는데 아직 환자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보호자도 아직은 더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내가 너무 쉽게 환자를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나 역시 나쁜 소식을 전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나쁜 소식을 전하기보다 차라리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항암 치료를 하는 쪽이 속 편하기도 하다.
실제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의사에게도 힘든 일이다. 감정 소모가 크고 환자로부터 원망 섞인 말도 많이 듣는다. 심지어 이 의사가 실력이 없는 것이니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난동을 부려 곤란한 경우도 왕왕 벌어진다. 이런 경우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만 한다. 웬만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그래서 때때로 효과가 없을 게 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무의미한 항암 치료를 이어가기도 한다. 또한 마지막까지 항암 치료를 이어가는 데는 또 다른 요인이 뒤섞이기도 한다. 항암 치료 중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은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드는 일이지만 병원 수익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항암 치료도 하고 CT 검사도 하고 여러 의료 행위를 하면 병원에 수익이 발생하지만 나쁜 소식을 전하고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병원에는 영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사망 2주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얽힌 결과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경우에 환자들에게 가능한 한 일찍 말하려고 한다. 어떻게 2달 만에 삶을 정리하느냐는 그 환자의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60평생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는데 2달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짧다. 내가 만일 갑자기 말기암 환자가 된다면 40년 조금 넘게 살아온 내 삶을 정리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필요할 것 같고 누구든지 간에 2달 안에 정리하라고 한다면 나 역시 화가 날 것 같다. 환자에게 일찍 사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남은 시간이 환자에게는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긴 인생에서 여러 개의 변곡점을 지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다. 그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성장하기도 한다. 그 센 파도를 넘고 폭풍우를 헤치며 항해하는 선장은 겪어낸 시련과 좌절만큼이나 항해술이 늘지만 늘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만 항해하는 선장의 항해술은 늘 거기에서 거기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며 삶을 정리해 나간다는 것은 극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깊어질 수 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성장 따위를 운운하느냐고 속편한 소리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무한히 지속될 것 같았던 생이 유한하고 소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은 분명히 변한다. 암 환자의 경우 하루하루를 일상의 반복으로만 보내지 않고 누구보다 더 의미 있는 매일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암병원에서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나는 분명히 그 같은 변화를 신뢰를 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가 때로는 충격을 받을 것도 마음 아파할 것도 알고 있지만 내게 돌아올 원망도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려고 한다. 그것이 환자에게도 의사인 나에게도 분명히 조금 더 나은 길일 것이라고 믿는다.